지금 뭐 우리 국민 전체가 이제 편가르기 뭐 나눠져 있습니다. 국민들이. 근데 이제 국민 편가르기 수법, 국민 전체를 이제 이렇게 편가르기 하는 수법은 옛날 소련, 지금 러시아 1989년에 붕괴, 소련이 이제 구소련이 붕괴되고 러시아가 됐습니다만, 구소련의 공산사회주의자 레닌의 작품입니다. 국민 전체를 편가르기 하는 수법이. 레닌이 노동자 농민을 한쪽에 놓고 자본가와 지주를 한쪽에 놔서 대립구조를 만들면서 이제 공산혁명을 완성을 했습니다. 레닌이 1929년에 1922년인가? 예. 그런데 이제 노동자 농민 대 자본가와 지주를 이제 이렇게 대립구조로 놓고 못 배운 대중, 배우지 못한 대중 대 지식인을 또 그렇게 이제 갈라치기 하고, 이게 이제 마르크스의 그 경제 철학 사상인 유물론을 현실 정치에 이제 끌어다 쓴 거죠. 레닌이 똑같은 방법으로 소련에서 했던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동유럽의 여러 나라, 뭐 루마니아, 체코, 헝가리, 폴란드, 뭐 불가리아, 이런 동유럽의 여러 나라와 지금 현재 중국과 북한에서도 그런 똑같은 방식으로 해서 공산혁명이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회주의 공산혁명의 공통점은 나쁜 놈을 선정하는 겁니다. 나쁜 놈. 돈 있는 자본가, 땅 가진 지주, 배운 지식인, 이거 나쁜 놈으로 딱 선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가나 사업주, 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자본가는 노동자를 착취해서 돈을 번다고 비난을 하는 겁니다. 야, 니네들 쇠 빠지게 해서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0만 원 받는데 니네들 뭐 1000명이 이렇게 해서 몇십억 나오는 거는 전부 다 자본가 혼자 가져간다. 그러니까 자본가는 결국 니네들 노동을 착취해서 돈을 번다고 이제 하는 거죠. 또 땅을 가진 농장주나 이런 지주들은 농부들을 흑사해서 니네들한테는 겨우 입에 풀칠할 정도만 주고 추수된 그 곡식을 팔아서 점점 이제 농토를 늘린다. 그러니까 니네들은 농사 짓는 노예야, 이제 농노다, 이렇게 이제 해서 농장주를 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또 건물을 세를 주고 임대료 받는 부동산 소유자는, 야,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그놈이 하는 게 뭐가 있냐, 매달 니네들한테는 아파트 값 또박또박 돈을 받고 걔네들은 그냥 놀고 먹는다. 건물을 가지고 세를 받는 사람은 무의도식하는 악덕 사업주다. 이제 그렇게 해서 적을 만드는 거죠. 또 교수를 한다든가 뭐 선생을 한다든가 기업에서 이제 관리직을 한다든가 예술가, 이런 그 지식인들은 머릿속에 지식을 가지고 못 배운 대중에 군림하면서 호의호식하는 거다. 젊었을 때 배운 그 지식이 무슨 그게 재산이냐, 그런 지식이 있다고 해서 못 배운 대중들을 우습게 보고 그 위에 군림해서 호의호식한다. 그러니까 지식인들을 때려잡아야 된다. 이제 그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쭉 레닌이 한 스타일이 이북에서 성공한 게 1945년 북한이 완결판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지금 70년이 훨씬 지났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혁명을 한 그 북한의 지금 그 결과가 얼마나 참혹합니까? 국민들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의 좌파 정부도, 문재인 정부도 끊임없이 공격 목표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뭐 수술실에서 수술하는 의사, 뭐 검찰, 뭐 기업 하는 사람들, 끊임없이 공격 목표를 만들어서 이제 나쁜 놈을 만드는 겁니다. 강남 3구에 사는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인가요? 강남 3구라는 게 부동산 투기로 돈을 번 사람들이다. 또 재벌들은 노동을 착취하는 주범이다. 뭐 이렇게 하는 거죠.
또 인류대학의 진학률이 높은 고등학교는 부자들 자녀들이 많기 때문에 평준화해야 된다. 이걸 부자들이 많이 다니는 고등학교를 그냥 똘똘 뭉쳐서 다니고 있는 데 놔두면은 과외를 뭐 하루에 3시간씩 4시간씩 하는데 보통 학생들은 돈이 없어서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류대학 진학률이 높은 고등학교는 부자들 자녀가 많으니까 이걸 평준화해야 된다. 흩어놔야 된다 이거죠. 건물을 여럿 가지고 이제 세를 주는 사람들은 높은 세금으로 불로소득을 막아야 된다. 그러니까 건물을 지어놓고 아무것도 하는 일 없이 딱 꼬박꼬박 세율을 받는 이게 불로소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정부가. 그러니까 불로소득 하는 사람들한테 높은 재산세를 물려야 된다. 이 정부 들어서 또 친일파를 만들어낸 것도 편가르기입니다. 친일파. 평화통일을 반대하면 전쟁광이고 친밀파다. 야, 평화적으로 통일하자고 그러는데 이걸 반대를 해? 니네 전쟁 좋아하는 놈들이야? 니네 친미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또 평을 가는 거예요. 중국에서 이제 1975년, 65년에서 76년까지 11년 동안 있었던 그 문화혁명은 물리적 공격입니다. 그때는 지식인들을 공격한다고 해서 뭐 이렇게 패서 죽이고 모욕을 하고, 밧줄을 뭐 목에 매서 이제 끌고 다니고 침을 뱉고 뭐 이렇게 나는 뭐다 이렇게 이제 해서 망신을 주는 거 플러스 이제 시골로 내쫓아서 이제 이렇게 물리적 공격을 했지 않습니까? 뭐 시진핑이도 사실은 그때 그 시골 가서 그 10년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런 물리적 공격을 하는데 지금 한국에서는 그건 옛날에 65년, 75년도에 있었던 중국에서의 일이고 지금 한국에서는 그렇게는 못하니까 SNS 같은 매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편을 가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언론 옥죄기도 새로운 편가름입니다. 이게 조중동,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이런 것도 이제 손해액의 5배 이상을 허위 보도라고 해서 이제 판결이 나면 물어주게 이제 이걸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언론기관은 가짜 뉴스 생산자다 이렇게 이제 좌표를 찍는 겁니다. 이 국민을 세뇌하는 과정입니다. 언론기관, 유력한 언론기관은 가짜 뉴스 생산자다 이렇게 딱 해놓고 국민을 세뇌하는 과정이 지금 언론법 개정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정부는 국민들이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씩 국민을 선동하는데 아주 이골이난 정권입니다. 자기들은 뭐 뒷구멍으로 이제 재산 불리기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서 돈 있는 사람, 죄인으로 몰고 가는 이중 행태를 막 벌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열심히 일해서 정당하게 재산을 모으는 것이 죄입니까? 그거는 미덕이고 매우 좋은 일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정당하게 재산을 모으는 것은 미덕입니다. 자유주의 사회에서 북한이나 베네수엘라 국민처럼 전 국민이 거지가 되면은 평균적 다 평준화가 됐으니까 거지로 그러면 여러분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계속해서 국민을 편을 가르고 있는데 이런 편 가르기 하는 거는 6개월 남은 선거에서 표를 얻자고 하는 수작입니다. 제 짐작입니다만 코로나 장기화로 이제 2년 가까이 국민들이 지금 얼마나 짜증이 나고 피로감이 쌓였습니까? 그런데 이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국민 피로감이 그 희생양이 곧 만들어질 겁니다. 두고 보십시오. 방역 당국이 아니면은 의료인들에게 자영업자들 불만이 쏠리도록 교묘하게 선동을 할 겁니다. 두고 보십시오. 방역진들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는 의료진과 방역진들 곧 팽당합니다. 백신을 제때 구하지 못한 것도 방역 당국이 뒤집어 쓸 겁니다. 이게 뭘 모르는 국민만 불쌍하죠. 절대로 우리가 정치를 잘못해서 전략을 잘못 세워서 지금 백신이 제대로 못 들어오고 있어서 미안하다. 절대 그런 소리 한 적도 없고 그 책임을 지금 방역당국 곁에 곧 뒤집어 씌울 겁니다.
이걸 뭘 모르는 국민만 지금 불쌍한 거죠. 국민의힘은 정신 바짝 차리고 국민에게 이런 사실을 샅샅이 알릴 준비를 해야 됩니다. 표만 된다 그러면은 물불을 안 가리는 정권입니다. 지금 방역에 온 힘을 다하고 있는 의료진들, 방역당국은 정부한테 피박 쓸 일만 남았습니다. 조심하십시오.